절대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상대평가로 돈다. 그럼 상대평가라고 하면 2차만 상대평가한다고 그랬어요. 1차는 언제나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럼 선발 예정인원 공고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심의결사항이에요. 그럼 심의결사항이 아닌 게 뭐냐면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할 때는 이거 심의의결사항이다 아니다. 조용히 위촉한다고 그랬죠. 여기 의결을 거쳐서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해버리면요. 소문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의 공정성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심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두세요. 출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자, 그럼 이제 등록으로 넘어왔어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데 정답 배치는 쉽게 했습니다. 이거 1번 집은 알아보셨어요? 우리는 건축물 대장이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하게 돼 있죠. 이때 기준에는 적어져 있지 않지만 당연한 얘기예요. 용도 기준에 적합해야 돼요. 그럼 용도가 주택이었습니다. 여기다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안 돼요. 용도 변경 절차 거쳐야 됩니다. 이래 돼 있고 그래서 사무실로 쓰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럼 이게 만약에 헷갈렸으면 바로 2번 내려가야 되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2번 바로 정답 나가야 되죠. 최근에 이 질문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공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정답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번에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이거는 15회 추가 때 딱 한 번 물어봤어요. 15회 추가 때 딱 한 번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정규 강의할 때도 정확하게 잘 안 해요. 슬쩍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최소 임원수에 대한 부분인데 최소 임원수는요. 한 명 회사 있지 않습니까? 한 명 회사를 제외하고는 다 한 명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냥. 협동조합은 물론 최소 임원수가 4명이어야 돼요. 이사 3명에 감사 1명 있어야 돼요. 협동조합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 상법상 회사들은요. 한 명 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니까 무한책임사원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있죠. 여기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럼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주식회사인데 자본금이 10억 이상이 됐잖아요. 10억 이상이 되면 규모가 커졌죠. 이때는 2, 4, 3인의 감사 1명은 있어야 돼요. 그럼 자본금 10억 이상인 주식회사는 최소 임원수가 몇 명 된다는 얘기예요? 4명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4명은. 근데 이거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정답은 다른 데 배치를 했죠. 그래서 15회 추가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답으로 나간 게 아니고 다른 거에 정답이 있었고 이걸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는 거에 정답이 있다고 그랬죠? 아는 거에. 낯선 지문에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낯선 지문에. 거기엔 속지 말아야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물론 고민 안 하셨죠? 3번 맞았습니다. 그럼 자본금이 1억 원인 주식회사예요. 이사 1명만 있어도 되죠? 1인만 있어도 돼요. 이자는 임원이니까. 그럼 이자가 대표이사고 이자는 공인인사해야 됩니다. 참고해 두세요. 주식회사 10억 이상이면 몇 명이 된다고요? 4명. 감사까지 1명 있어야 되니까 4명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1인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합자회사는 일단은 1명 회사는 2명이면 돼요. 15회 추가 때 딱 한 번 물어봤어요. 그 이후에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을 생각해 보면요. 정예부대가 시험을 봤죠? 15회 보신 분들만 15회 추가 시험을 봤거든요. 15회 보신 분들만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15회 추가 때 시험을 문제를 보면요. 곰곰이 따져보면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3만 명 이상이 합격했죠. 그때. 어쨌든.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함정이었고요. 그러면, 맞았습니다. 3인을 확보한다. 틀렸죠?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그리고 4번 지문, 전형적인 지문이죠. 여기다 답 쓰신 분 없어요? 사회적동조합. 올해, 지금 현재, 사회적동조합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도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협동조합입니다. 얘도 등록 기준을 맞춰줘야 되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 틀렸고. 다음 5번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허를 찔렀는데 우리 내국인의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은 내는 거죠. 이때 외국인이 내는 서류, 그 서류는 일단은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예요. 필리핀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내도 됩니다. 그리고 공증받은 진술서예요. 나는 대한민국 공사법에 의해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직인 앞에서 진술을 하고 공증을 받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내면 거짓말했을 수 있으니까 이자는 그 나라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야 돼요. 가가지고 그 영사한테 확인 도장 찍어와야 됩니다.
그럼 명사가 확인 도장을 찍어주면서 결격 여부를 조회하겠죠. 전과 사실을 조회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내거나 아니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있어요. 이 국제유예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그래서 요거를 제출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의 국민은 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선택권을 더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통과하신 분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이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내가 아는 거에 정답이 있다는 걸 꼭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에 정답이 있지 다른 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문제가 아마 다 그랬을걸요? 오늘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건 스킬이에요. 여러분들의 스킬입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내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에 고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장에서도 이건 다른 과목도 공통이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푸는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로 가죠. 결격 사유 문제. 오늘 두 문제가 나왔는데 전형적인 문제예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거.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않는 자. 그럼 피성년 후견인. 결격 맞아요? 결격이고.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결격이죠? 결격이고. 변호사법 위반했습니다. 이제 특별사면이 있다네요. 특별사면 되면 이건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그러므로 결격이고. 그리고 임원 중에 1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러면 집행유예는 결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임원이 결격이면 법인도 결격이죠. 그럼 이 법인 결격이에요. 그러나 형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 받았습니다. 이자는 결격이 아니다. 타법 위반 벌금은 결격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정답 5번 반드시 나왔어야 됩니다. 꼭 맞췄어야 되는 거고 누가 틀렸는가 체크해 봐야지. 이건 100% 맞췄어야 되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가까운 문제였고 이거는 실수도 용납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정답 5번에 쳐버려야 돼요. 자, 그럼 7번 문제. 역시 결격 문제로서 약간 어려운 질문이 나왔는데 틀린 것을 모두 자, 박스형 문제가 11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11개 중에서 틀린 것 골라라가 꼭 한두 개씩 나온다고 그랬죠. 거꾸로를 유도한다고 그랬어요. 거꾸로로. 그래서 틀린 거라고 그랬는데 기억 지문은 기출 지문이었네요. 결격은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럼 필요적 등록 취소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등록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격에 해당되는 즉시 등록 이력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틀렸고. 니은 지문 알아보셨어요? 잘 묻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폐업 신고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을 쉬고 재등록을 하게 되면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폐업 전 위반에 대하여 등록 취소나 업무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러면 이 폐업 기간을 빼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폐업 기간이 1년이라고 딱 밑줄 그으면서 가는 거예요. 1년이고 폐업 신고 전에 이중사무소를 뒀던 사유로 등록 취소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중사무소로 등록 취소하면 원래 3년 결격 아닙니까? 근데 3년에서 지금 이자는 1년을 쉰 거죠. 1년을 빼줘야 되죠. 그럼 1년을 빼면 2년간만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간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제한된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알아보셨어야 돼요. 이 질문은. 다음 디귿입니다. 등록기준 미달. 기억하고 있죠, 이제? 사망의 산 등록기준 미달은 결격이 아니다.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아보셨어야 되고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다음 리얼 지문. 선고유예 보셨어요? 선고냐 선고유예냐 이거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최근 시험에 선고유예를 다시 내기 시작했는데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그래서 중개비종사 수업 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걸 선고로 내버렸잖아요. 유예를 빼고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근데 선고유예라기 때문에 이거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틀린 걸 하겠으니까 정답을 기억 리을로 쳐야 되죠? 니은 디귿 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3번 누가 썼나 또 검사합니다. 자, 그래서 결격이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풀어쓰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해요. 그래서 6번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였고 7번 문제가 이거 결격에 대한 풀어쓰는 문제 유형인데 이런 문제 연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격 7번, 6번 문제 같은 거는 그냥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에서도 이런 문제는 제가 많이 다루질 않아요.
어려운 것만 연습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